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수령절대주의 북한학,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북한 주민의 사회생활 편을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오로지 인권 유린으로 점철되는 북한 주민 사회의 사회생활 실태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구석구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북한 주민들의 사회생활을 크게 직업생활, 가정생활, 경제생활로 구분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직업생활을 통한 전체 북한 주민 인권유린 실태를 여러 시간에 걸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전체 주민의 직업생활에 대해 김일성 족속이 제정 공포한 대외선전용 사회주의 노동법은 이렇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실업이 영원히 없어졌다.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 조건을 보장받는다. 이것을 두고 김일성 족속은 3대를 내려오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노동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 주고 있으며 우리 근로자들은 국가로부터 능력과 소질에 따라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우리 민은 실업자라는 말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엊그제 노동신문에 김일성 족속의 말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식 주체의 사회주의 제도의 본태라고까지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 족속 체제에서 김일성 족속이 하사하는 특전 특혜를 누리는 당군종의 핵심 기득권들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북한 주민 사회는 이에 대해 그 어떤 고마움도 자부심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의 직업이란 노예들이 분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김일성 족속의 수립 운영에 오고 있는 북한의 직업 배치 시스템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전체 주민은 당과 수령의 신임과 배려로 직업을 하사받습니다. 개인의 희망과 재능과 능력은 일말의 고려도 없습니다. 어떤 주민도 그가 기자건, 하급, 일꾼이든 기술자건, 농민이건, 어부건 관계없이 직업 배치를 받을 때 관련 기관의 간부과 혹은 노동과에 불려가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듣는 첫말이 뭔지 압니까? 동무는 오늘부터 당과 수령의 크나큰 신과 배려에 위해 어느 직장에 배치되어 일하게 되었으니 언제나 당과 수령이 은덕을 잊지 말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두입니다. 이건 북한의 직업 배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은 북한 직업인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또 북한에서 전체 북한 주민의 직업은 당과 수령이 맡겨준 혁명초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일성 족속이 제시하고 있는 항구적 노동당의 슬로건은 당이 부르는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북한에서의 개개인의 직업은 당이 부르는 곳입니다. 이게 직업 배치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 김일성 족속의 3대 세습 독재자인 김정은은 2021년 5월 25일 소위 조선직업동맹 제8차 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업의 기천이란 있을 수 없으며 하나하나의 직업이 다 나라와 인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지켜야 하는 혁명초소, 애국초소다. 여기서 김정은이 말한 혁명초소란 혁명이 순회인 수령족속이 쉬워준 일터라는 뜻이고 여기서 애국초소란 김정일 애국주의를 발휘해서 김일성 족속의 나라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일터에서 숨지는 것이 김일성 족속이 기억하는 영생하는 삶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체제가 북한입니다. 김일성 족속이 규제하고 있는 직업의 본질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북한 땅에서는 배치, 연령 퇴직이란 말은 있어도 자의적인 입사 퇴사라는 말은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다음 인물심사라는 말은 있어도
면접이란 말 역시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모든 기관, 기업소는 위에서 배치하는 인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뿐 자체로 인력을 뽑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직업 배치는 어떤 기관에서 하는가? 첫째, 북한의 모든 대학 졸업생, 제대 군관, 우리 직업 배치는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도당, 군당에 이르기까지의 노동당위원회 간부부 혹은 간부과에서 진행합니다. 여기서 한 명도 새나가지 못합니다. 둘째, 기타 전체 주민의 직업 배치는 해당 지역, 거주 지역의 행정위원회 노동과에서 집행합니다. 또 셋째, 전체 북한 주민의 직업 이동 역시 대상에 따라 당위원회 간부과 혹은 행정위원회 노동과가 주관합니다. 이렇게 직업 배치에서의 북한 주민들은 어떤 자유도 선택권도 없으며 재능과 희망도 여기에는 고려되지 않는다, 이 점입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직업 배치 받은 곳에 갈 때 반드시 구비해야 할 개인 문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건 법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느 직장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것은 기존 자기가 몸을 담았던 학교건 기관이건 관계없이 그 기관의 당 조직이 작성한 개인 이력서 및 조직 사상생활 평정서, 이걸 꼭 구비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군사 이동증입니다. 모든 노동적이대, 그 다음에 교도대 소속, 기혼 여성은 제외되지만은 기타 미혼 여성들까지 여기 다 속합니다. 군사 이동증, 이걸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식량 배급 이동증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 어떤 개인도 그가 아무리 간부라 해도 이 위에 세 가지 문건을 당사자가 절대 소지할 수 없습니다. 위의 문건들은 관련 당 조직성과 행정원서를 통해서 기밀 문건으로 배치지 당 조직 및 행정 조직에 보내집니다. 결국 직업 배치 면에서 봐도 전체 북한 주민은 직위고와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김일성 족속의 노예라는 사실이 여지없이 증명됩니다. 그러면 김일성 족속이 북한 주민들의 직업 생활과 관련해서 수립한 질서와 균열은 어떤 것인가? 이거는 오늘날까지 북한 김일성 족속과 노동당의 모든 정책을 종합해서 추려낸 것입니다. 첫째, 전체 인민이 수령이 맡겨진 혁명초소와 직업을 천직으로 간직하고 뼈를 묻을 각오로 일해야 한다. 둘째, 수령족속의 명령지시인 혁명과업, 혁명과제를 수령족속이 정한 숫자대로, 수령족속이 정한 시간대에, 수령족속이 바라는 직접 수준에서 수행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조차 없다는 각오로 일해야 한다. 셋째, 일하면서 학습하고 학습하면서 일하는 기풍을 세워서 수령족속이 이상의 마음 발걸음을 항시 따라 세우면서 일해야 한다. 넷째입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조리 보고하고 움직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김일성 족속은 정당한 근거와 이유가 없이, 이 정당한 이유와 근거라는 건 김일성 족속의 내피셜입니다. 3일 이상 연달아 지가하면 식량 배급에서 1인분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수령족속의 기준에서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없이 3일 이상 출근을 하지 않으면 노동교화소로 보내버립니다. 이게 법입니다. 노동법규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입니다. 주변에서 나타나는 비조직적, 무균율적, 반사회주의적 현상에 대해 매일 관찰하고 보고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김정은 시대인 오늘날까지 김일성 족속이 북한의 전체 직업권에 강제하고 있는 직업생활 질서이며 균율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는 굶고 먹고를 떠나서 김일성 족속이 북한이 수립한 직업의 본질과 관련된 시스템의 면에서 볼 때도 북한은 분명히 인권 이전의 사회입니다. 김일성 족속이 먹고 살아남기 위해 탈북한 주민들을 도망친 노예에 잡아들이듯 하는 그 악의적인 작태가 바로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김일성 족속 체제 하에서 북한
직업군이 강요당하고 있는 하루 일과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거기에 임하는 모든 직업군은 어떤 고통과 불행과 수고를 감내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